재테크 필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금저축과 ISA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ETF랑 연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복리효과 누리면서 자산 늘릴 수 있다로 많이 유행을 했었고, 이 ISA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중개형이 열렸죠. 중개형 열리면서 이제는 주식 거래도 할 수 있다. 주식 거래하면서 이제 비과세 혜택과 손익 통산까지 하면서 이제 많이들 인기가 많아졌는데, 아마 둘 중에서 이제 상품을 어떤 걸 가입하지? 뭐가 더 이득이지?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게 돈을 더 많이 받나?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을 해야겠죠. 이제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연 얼마인가? 30년이면 정말 장기적이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저축부터 볼 텐데요. 연금저축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연말만 되면은 모든 금융사에서 막 광고를 하죠. 연금저축 가지고 있나요? 세액공제 혜택 꽁돈이에요. 이러면서 맨날 광고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을 하면은 세액공제율을 16.5%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원에 16.5%니까 최대 환급 금액이 이제 9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요것도 이제 혜택이 늘어난 게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가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600만원이 늘면서 이제 99만원까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건데, 쉽게 말하면은 연간 600만원이면은 월 50만원입니다. 월 50만원이고 이걸 적금 상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월 50만원씩 납입을 하면은 16.5%의 이자를 주는 최소 55세 만기형 적금 상품이다. 사실 이자율 따지면은 뭐 16.5% 더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환급 금액을 99만원씩이나 준다. 기준이 있어요. 세액공제율이 600만원이 납입 한도지만 이제 총 급여가 이제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5%고 이거를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라 가지고 최대 환급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보기 때문에 99만원이다 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간 99만원씩 이걸 30년 동안 수령을 하면 얼마인가요? 곱하면 되죠. 그러면 총 2,970만원이 나온다. 30년 동안 꼬박꼬박 월 50만원씩 넣으면은 나중에 똑같이 은퇴를 하더라도 3천만원의 돈이 더 생기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연금저축이니까 2,970만원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연금계좌가 이제 연금저축 말고 IRP가 있죠. 퇴직계좌 IRP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납입 한도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600만원 초과입니다. 9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6.5% 세액공제를 곱하면은 148.5만원을 받아요. 99만원보다 더 받죠. 요거를 30년 동안 받으면 얼마예요? 2,970만원이 아니라 4,455만원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IRP로 운용을 하면은 돈을 더 받는다. 물론 이제 연금저축과 IRP가 조금 달라요. 이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차이가 있고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것도 제약 조건도 막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는 일단 연금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약 3천만원. 자, 그럼 반대로 ISA 같은 경우는 어떤가? ISA는 어떤 상품이죠? 한번 이제 네이밍을 해봤는데, 전국민 자산형성 프로젝트 비과세 계좌다. 핵심은 뭡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서민형일 경우에는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요 밑에 조건이 있죠. 총급액 5천만원, 종합소득 3,800만원 해가지고 서민이거나 농어민이구나. 근데 뭐 총급액 5천만원 정도 차면은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민형 기준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서민형 기준일 경우에는 400만원이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일반형이라서 200만원. 그래서 우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400만원 비과세 혜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ISA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만 충족을 하면은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죠. 앞서 설명했던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 대상 한도 금액이 연간 600만원이었지만 ISA 같은 경우에는 이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납입 한도가 2천만원이고 매년 2천만원씩 해서 5년 동안 총 1억원. 5년까지 하면 1억원 다 할 수 있지만 이 의무 가입 기간만 충족을 하고 우리가 비과세 혜택 400만원만 먹고 빠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3년 동안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다 받는다면 어떤가? 간단하죠. 3년간 400만원씩, 30년간 최대 4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그럼 연금저축과 ISA를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99만원씩 30년간
2,970만원. 그리고 ISA 같은 경우에는 3년간 400만원씩, 30년간 4천만원, 30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3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3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4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IRP로 하면 얼마죠? 4,455만원이었나요? 이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크다. 그러면은 결국 이 연금저축과 ISA 비교하면은 ISA가 4천만원이나 더 비과세 혜택 받으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ISA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어떻게 받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을 납입만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결국 어떤 거죠? 어떤 상품을 운용해서 굴리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확정적으로 받는 것이죠. 확정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0만원 넣으면 99만원 확정적 받는다. 반면 ISA는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넣고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내야 거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죠. 아니 너 ISA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 최대로 받을 자신 있어? 3년 동안 400만원 수익을 낼 수 있다에 확신을 가실 수 있으십니까? 뭐 말로는 뭐 다 있다고 하겠지. 뭐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요새 같은 시기에 뭐 주식 넣었으면 올해 초에만 넣어도 막 손실 보고 이랬을 텐데,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 세액공제 혜택이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래? 그럼 연금저축이 더 좋나?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저축이 더 좋은가 봤더니 이 가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ISA는 의무가입기간 얼마라고 그랬죠? 3년이라고 했죠. 근데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하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있죠. 예를 들어서 ISA 같은 경우는 중도 해지에도 그냥 비과세 혜택만 못 받을 뿐이지, 원래 내가 상품을 운영했을 때 내야 될 세금 일반 과세로 그냥 내면 돼요. 퉁 하고 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일단 세금을 더 내죠. 기타소득세 16.5%. 예를 들어서 ETF로 이제 배당소득세 15.4% 낼 거를 얼마 차이 안 나네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5년을 가입해봤다고 할게요. 5년 가입하면은 99만원 5년 내면은 거의 뭐 한 약 500만원 가까운 돈을 낸 건데, 요거를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 기타소득세 수익 낸 거, 세액공제 받은 거를 다 토해내야 된다. 이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죠? 나 손해보고 있네 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다. 그럼 도대체 뭘 하라고? 도대체 뭘 해? 그 외에도 따져볼 게 많아요. 과세 기준도 다릅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율 과세를 하죠. 55세 이후부터 받으면 5.5%의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이게 또 80세 이상부터 받으면은 뭐 3.3%를 냅니다. 이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ISA 같은 경우에는 16.5% 좀 더 많이 내는 겁니다. 400만원 한도를 넘은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랍니다. 9.9%. 원래 15.4% 내야 될 거를 9.9%만 내면 되는 이 분리과세 혜택도 있다. 물론 앞서 그 연금저축의 그 약 3천만원 30년, ISA 30년 동안 4천만원 비교했는데, 이 분리과세까지 더하면은 이 15.4%의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계산하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두 상품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결론은 둘 다 가지고 있으세요. 애초에 두 상품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 탄생한 금융상품이에요. 애초에 두 상품이 이제 탄생 목적 자체가 다르고, 실제로 이 자금 운용 기간도 다르죠. IS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의무 납입 기간 최소 3년부터 만기 5년, 중기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고요.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장기적인 자금 운용 상품이다. 그러니까 항상 말했잖아요. 이 포트폴리오도 뭐 위험 자산의 몰빵, 은행 예금의 몰빵 이래서 안 되고 나눠야 되듯이, 이 운용 기간도 나눠야 됩니다. 단기, 중기, 장기. 뭐 장기에다가 몰빵했다가 중간에 중도 해지하면은 다 뱉어내야 되는데, 중기에다가 모든 걸 몰빵할 수도 없겠죠.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단순히 계산하면은 이상적인 운용 금액은 얼마인가? 뭐 연금저축은 아까 600만원이 납입 한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라고 했으니까 600만원 넣으면 되고, ISA는 1년 동안 2천만원이 최대 납입 한도다.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넣으면 6천만원까지 3년 의무 납입 기간 채우고 해지. 이렇게 하면은 2천만원과 600만원 동안 2,600만원이다. 대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연간 납입 한도만큼 이제 계속 넣으면 돼요. 연간 600만원이기 때문에 매월 50만원씩 넣으면 직장인들은 쉽죠. 아니면 뭐 매월 뭐 30만원 넣거나 뭐 상여금 넣으면 한 번에 넣어도 되고, 하루 만에 넣어도 돼요. 600만원을. ISA는 매번 이제 돈이 생길 필요가 없죠. 왜냐? 목돈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6천만원의 목돈만 있으면은 ISA 가입하고 1년차 2천, 2년차 2천, 3년차 2천 넣고 해지. 그리고 이듬해 재가입 후 2천, 2천, 2천 넣고 해지. 요거를 왜 반복을 하냐면은, ISA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납입 기간을 채우고 해지하고 굳이 만기까지 가입해서 뭐 분리과세 혜택 받는 것도 이득일 수 있지만 뭐 우리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는 뭐예요? 3년 만에 나 비과세 혜택 400만 원 다 받고 나올게. 그게 가능만 하다면야. 뭐 어쨌든 이 연금저축과 ISA가 뭐 계속 존재만 한다면야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지만 뭐 금융제도라는 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만약에 연금저축과 ISA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둘 다 운용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근데 장기적인 것일수록 이제 금액을 너무 부담스럽게 넣을 필요 없이 600만 원만 넣으면 된다. 같이 목돈을 운영하면은 이제 비과세 혜택과 절세 혜택을 둘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